엔비디아는 아마존과 테슬라를 합한 금액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6월 6일 10대 1의 주식 분할을 앞두고 있죠.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주식은 과열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웰스 파고의 크리스토퍼는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수익내는 단타의 기술의 저자 원정현님은 2020년에 화려하게 등장한 단타의 천재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중요한 매매 원칙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냈습니다. 어떤 원칙인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수익내는 단타 기술의 저자 원정현은 21살에 아무것도 없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단돈 100만 원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4년 만에 무려 20억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식의 마법 같은 비법은 없지만 노력의 마법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식 천재라고 부르지만 그는 자신을 노력 천재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손실만 받고 몇 번이나 깡통을 찼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치열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저번 달에 통했던 기법이 이번 달에는 통하지 않는지 심리적인 부분과 시장에 대해 느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1999년생 올해로 25살인 저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5살 때 집이 무너지고 가난해지면서 행복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는 결국 집을 떠나 고시원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는 거의 하지 못했고 성적은 최하위였습니다. 그는 미래가 불안했죠. 시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인 과외를 하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죠.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남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증권 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면 계좌에 3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돈과 가진 돈 2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신라젠 종목을 샀는데 처음에는 몇천 원 벌다가 결국 카드 리볼빙 100만 원으로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분별한 매매로 큰 의미 없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차트를 예측하는 법을 배웠죠.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며 스스로 매매 포인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는 매매법, 바로 짝꿍 매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장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후속주를 사는 방식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는 큰 손실을 보고 매매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매매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매를 객관화해서 보기입니다. 주식 거래가 잘 안 되는 날이면 자꾸 내동매매로 작은 손실을 크게 키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매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죠. 영상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보게 됐고 특히 손절을 빠르게 못해서 큰 손실이 난 매매를 저장해서 계속 돌려보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매매에 확실한 이유를 가지기입니다. 매일 매매일지를 작성하면서 이 종목을 왜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한 이유 없이 매매한 경우에는 손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확실한 이유 없이 매매한 경우 손실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매매할 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멈출 때를 기억하기입니다. 매매가 잘 안 되는 날은 과감히 멈추고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머리를 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니 신기하게도 손익비가 좋은 매매법을 찾을 수 있었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상승장이 찾아와 그의 계좌도 점점 우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식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자기 반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하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기술주들이 큰 이익을 얻었는데요. 랠리가 계속할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할 새로운 세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로도 알렉산더의 동상을 보고 자신이 그 나이에 이룬 것이 적다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초조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100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고 그 규모는 아마존과 테슬라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네요. 엔비디아가 MSCI 전 세계 지수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다음으로 큰 국가로 간주될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MSCI는 모건 스탠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독립된 회사로 주식, 채권, 부동산 지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핵심 펀드로서 펀드의 3분의 2 이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절반 정도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동화와 기술 효율성 증대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주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겠습니다. 여기 주식 강세장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강세장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이나 충돌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과 이익률을 증가시켰는데요. 이런 실적 향상은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목록들은 SPDR, S&P 500 ETF 트러스트의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SPDR S&P 500 ETF는 S&P 5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죠. 이 ETF의 티커는 SPY입니다. 이 ETF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7.2%, 애플이 6.1%, 엔비디아가 5.8%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 7개 기업이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애플 한 기업만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애플을 포함한 8개 기업은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매출이 거의 17%나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7%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 마진 개선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이 지수는 팩트셋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8%의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18.1보다 증가한 수치이고요. 3년 평균인 19.1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휘티어 트러스트의 CIO인 샌디브는 S&P 500 지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성장과 생산성 향상, 현금 흐름 증가에 대한 기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10개 1 주식 분할이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빅테크의 전략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실적 발표 후에 9%나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식 분할이 주식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 분할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식 분할 후 12개월 동안 주식의 총 수익률이 S&P 500 지수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 분할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후에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도 측 애널리스트들은 오랫동안 엔비디아의 주식을 낙관해 왔는데요. 목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망대로 움직이게 될 경우 26%가 더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많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또 다른 AI 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향후 18개월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20%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A 다비슨의 분석가 루리는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루리아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거나 다른 파트너에 투자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I는 기술을 넘어 현재 모든 것의 성장 엔진입니다. 엔비디아의 성공 이후 투자자들이 AI 분야의 승자를 찾기 위해 더 넓은 범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에너지 요구사항 때문에 유틸리티 및 그리드 회사들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전력망과 유틸리티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매그니피센트 7 인덱스보다 골드만 AI 하드웨어 인덱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주요 대형 기술주들, 특히 골드만에 대한 금융 주식의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다음 AI 승자를 찾기 위해 더 다양한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확장은 단지 칩 제조업체나 서버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잠재력에 있는 회사를 확인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PC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HP, 델 등은 인공지능과 함께 작동하도록 맞춤화된 새로운 종류의 노트북을 공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문서 검색, 사진 편집, 언어 번역 등을 자동화해서 사용자의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AI 장치가 있는 PC가 개인용 컴퓨터의 중요성을 되찾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노트북 수요가 줄었는데요. 이 흐름을 AI가 장착된 PC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력한 인터넷 연결과 웹브라우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는 비싸고 큰 데이터 센터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의존도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PC에서 직접 AI 시스템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AI 모델의 크기를 줄여서 40개 이상의 AI 모델이 노트북에서 직접 실행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더 작은 AI 모델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유용하도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컴퓨터가 우리의 의도를 예측하는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는 몇 주간의 직원 감축 후에 AI 및 오토파일럿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테슬라가 최소 10% 직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감축은 6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로보틱스 부분에서 17개의 새로운 역할을 채용 중입니다. 주로 엔지니어링 직무라고 합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를 AI, 로보틱스,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로 더 많이 변모시키고 싶어야 합니다. 특히 로보택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핸들을 잡고 도로를 주시해야 합니다. 머스크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4일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목요일에 큰 하락을 만회했죠. S&P 500 지수는 잠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결국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와 러셀 2000 지수는 소비재, 주택, 원자재, 소프트웨어 업종이 고전하면서 꽤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전주의 탐욕에서 중립으로 이동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7월이 아닌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가격을 봤을 때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확률은 52.2%인데 7월에는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식 선물이란 미래 특정한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연준도 12월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의 변화를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약화가 7월의 금리 인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필수품 주식이 임의 소비재 주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식시장 침체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 지출 변화를 보면요. 이미 소비재 구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임의 소비재 주식은 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자동차, 의류, 레스토랑, 미디어, 레저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필수 소비재 주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이나 음료, 가정용품, 건강 및 위생용품 등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죠.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는 필수 소비재 주식이 더 안정적인 투자로 여겨집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 현재 소비재 섹터가 부진하긴 하지만 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약세장이 가깝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임금 상승률 둔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웰스파고의 크리스토퍼는 향후 6개월 안에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좀 걱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주식이 과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현재 엔비디아의 가치는 2.5 트릴리언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 3.6 트릴리언 달러와 애플 2.8 트릴리언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의 미국 벤치마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의 65개 기술주 중 10개만이 엔비디아와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S&P 지수는 이전 세션보다 높은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낮은 저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매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소 무리 속에서 마르코 콜라비치는 외로운 곰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의 마이크 콜라노비치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S&P 500 지수가 12월까지 5,300에서 4,200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주요 은행들은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S&P 500 지수가 5,53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우치뱅크는 5,500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400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시티그룹의 스콧과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는 현재 수준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며 완전한 약세장보다는 완만한 냉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는 오일 가격이 이란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낮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27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에는 주식 및 채권 시장이 휴장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술주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 동향도 놓치지 마시고 원정현 저자가 소개한 3가지 매매 원칙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최신 주식시장 소식과 투자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